딱히 생각해 놨던 게 아니라 예. 네. 36번 치아 스캔을 할 건데요. 일단은 사용했던 힐링의 높이를 감안해서 스캔 포스트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스캔할 때는 마취를 따로 하고 하진 않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압박을 느끼면 한 수치 위에 1mm 높은 스캔 포스트를 활용하면 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클로즈 샷은 이따가 따로 좀 찍어주고요. 예. 네.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어떤 픽스처 종류를 사용했는지를 잘 기록해 놓은 상태에서 노란색 1mm, 2mm, 3mm, 4mm 중에 이 케이스에서는 2mm 스캔 포스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스캔 포스트는 스크류와 같이 껴서 구강 내에 들어가기 편리하고요. 우리가 헥스에 잘 들어가게 맞게 먼저 위치시킨 후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 환자에서는 반드시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스캔 포스트가 제 위치에다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지금 헥스가 걸렸었는데 그리고 환자가 이제 압박을 느끼면 한 수치 위에 있는 3mm짜리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스캔 포스트를 체결한 후에 저는 스캔 캡을 끼우고 엑스레이를 촬영합니다. 스캔 캡을 끼울 때는 헥스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위치나 들어가도 편리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들어갈 때 가벼운 클릭감이 느껴지지 않으면 스캔 캡이 변형된 것으로 확인하고 다른 스캔 캡을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감 느껴지는 걸 확인한 후에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어서 반드시 체결부 안에 스캔 포스트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캔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 등록은 소프트웨어는 지금 시로나 커넥트 4.4.1이고요 4.4.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캔 소프트웨어는 스캐너의 성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최신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새 환자를 추가할 때 실제로는 환자 이름과 환자 병원에서 쓰고 있는 차트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케이스 추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인랩으로 받아서 하거나 또는 셀렉에서 직접 작업이 가능하지만 저는 일단은 인랩 15로 보내서 디자인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요. 한글 버전에서 보면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시멘트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36번 치아를 선택하면 되겠고요. 스캔바디 유형은 우리가 이제 9치부이기 때문에 4.5mm 폭을 가진 NBA 4.5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타이 베이스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텀으로 보면 스캔 포스트가 우리가 시로나 스캔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5mm 높은 스캔 포스트이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실제 높이와 같은 2mm인 타이 베이스 선택한다고 선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타이 베이스 시로나의 NBA 4.5 이제 요 사항들이 틀리면 실제로 우리 디자인한 것과 다른 어버트먼트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재료는 저는 지르코니아를 선호하기 때문에 지르코니아를 선택했고요. 쉐이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촬영 단계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우리가 촬영하기 전에 여기 보면 히터가 있는데 한 최소한 30분 전에는 미리 히터가 데워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입안에서 입김이 서리지 않게 하려면 앞면의 유리에 열이 가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져보면 좀 따뜻한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미지 카탈로그 추가하는 거에서 징지발 마스크 아래 여기 필요합니다. 상악 찍을 때는 위에가 필요하겠죠. 하악을 먼저 촬영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촬영 방법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는데 이제 시작하는 구치부를 꼼꼼하게 촬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흔들리지 않게 치아에 어느 부분은 접촉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스캔 바디 부분은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찍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막 지나가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 입안에 넣고 뺄 때도 사실은 촬영이 되고 있을 때는 안 좋은 영상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입안에 들어가고 나올 때도 카메라를 끄고 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치부 교합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대측 캐나인까지는 촬영을 해주시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최신 버전에서는 촬영이 용이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반대측 캐나인까지 촬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페달을 누르면 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부족한 데이터들이 어디 있는지 좀 확인을 하고요. 꼭 필요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가 촬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인접치에는 컨택 부분들이 잘 나와줘야 실제로 치아 인접치 컨택을 잘 형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찍어주는 게 좋고요. 네. 밑에 이 페달을 건드리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을 먼저 찍겠습니다. 구강내 구치부에 먼저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켜게 되면 촬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치는 뭐 조금 더 편하게 찍어주셔도 좋은데 여기도 변형 왜곡이 적으려면 꼼꼼하게 촬영해 주시는 게 좋겠죠. 스캔 부분에서 데이터가 좋아야 이후에 보철물에서 보철물 조정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꼼꼼하게 잘 촬영해 주시는 게 좋은 보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캐나인까지 잘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트를 위한 협축 촬영을 하겠습니다. 협축 촬영도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는 환자분한테 가급적이면 세게 물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볼로 스캐너가 들어갈 때 우리가 힘을 무의식적으로 좀 빼게 되기 때문에 꽉 물고 있도록 하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협축 촬영은 보통은 지대치 한 2~3개 정도 카메라 크기를 넘지 않게 촬영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직각을 변화시키지 않고 위아래로만 촬영합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촬영 데이터가 깔끔하고 좋아야지 교합도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협축 촬영할 때 이제 앞에서도 쭉 들어가면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막 중첩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르고 하는 것보다는 페달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징지바 마스크인데요. 우리가 이제 검을 얼마큼 압박을 가할지를 직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저 징지바 마스크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스캔캡은 물론 손으로 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손톱으로 걸려서 뺄 수도 있지만 어려운 경우에는 저는 이 교정용 브라켓 리무버인데요. 캡을 잡고 빼면 쉽게 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류를 풀고 스캔 포스트를 일단 빼놓습니다. 이 컴포넌트들이 작기 때문에 한자 공학내 작업할 때 좀 유의하셔야 하고요. 촬영하실 때 물론 뭐 하악을 다시 다 찍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악을 그대로 당겨서 복사를 한 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라냅니다. 도구에서 보면 컷 기능이 있는데요. 조금 확대를 해서 잘라냅니다. 실제로 스캔캡이 있는 부위만 잘라내면 되고요. 이 구강내에서는 약간 블리딩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에어를 깨끗하게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촬영을 하는데요. 저 윗부분을 직접 찍으시면 바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촬영 항상 그 인접치부터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인접치를 충분히 찍은 후에 천천히 이동하셔야 하고요. 검을 그대로 이제 인계할 수 있도록 촬영합니다. 좀 깊은 부위는 좀 덜 나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픽스처 일부분까지만 촬영이 되고요. 이 정도 촬영하시면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넘기시기 전에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위에 녹색으로 체크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저 의미는 이 하악과 징지발 마스크가 두 개가 머징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다든지 하면 두 개가 머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디자인은 이제 하악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징지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촬영 부분을 기본적으로 4가지 촬영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크라운 형상을 복제하거나 할 경우에는 바이오 카피라는 카탈로그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지금 4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지금 스캔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캔 데이터는 여러가지 복잡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들, 혀나 볼이 찍혔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삭제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단순하게 시켜서 이제 표면 데이터로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보통 한 3분 정도 걸리는데요. 데이터 양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지고 또 몇 개 이제 카탈로그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환자분은 항상 이제 이 단계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모델이 만들어지고 교합이 정상적으로 물려 있는 걸 확인하고 보내셔야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먼저 나오셨는데 데이터가 이상이 있거나 하면 재촬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단계까지 좀 기다리셔야 되고요. 보통은 저 안에 이제 힐링을 끼워 놓고 기다립니다. 이제 이런 순서를 잘 지키면 다시 재촬영하거나 문제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요. 네, 보면서 이제 환자분한테 이렇게 이제 3D로 촬영한 거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하시고 시간을 좀 보내면 되겠습니다.
지루한데요? 노래라도 한곡 부를까요? 이게 여기서 데이터가 마무리되고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원래는 얘는 세렉 AC라서 직접적으로 디자인도 가능하지만 저는 사실 환자 옆에 앉아서 뭐 다들 진료 중일 테니까요. 진료 시간에는 옆에 앉아서 디자인하는 것보다 뭐 잠깐 시간을 내서 디자인 PC에서 디자인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선호하고요. 실제로 트루 오토마트를 보내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뭐 세렉 4.3이나 4.4 소프트웨어 어떤 걸 이용하셔도 데이터 변환과 뭐 크라운, 어댑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커넥이 아니라 세렉 소프트웨어였다면 여기서 이제 바로 디자인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신 소프트웨어에서는 교합을 바로 이제 물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우리 버컬 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상하 교합을 물리게 됩니다. 이 모델이고 체어들이 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네, 버컬 바이트 스캔과 이제 머징을 한 모습인데요. 교합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합이 가급적이면은 균일하게 노란색, 초록색 점들이 찍히는 게 좋은데요. 실제로 이런 점들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아를 만들 때 이따가 디자인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인접 치아에 초록색 점들이 또는 노란색 점들이 나와야 되고요. 또 이제 밀린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이제 교합을 전략적으로 좀 변경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잘 물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전혀 파란색 점들이 찍히지 않았다든지 하면 사실상은 다시 버컬 바이트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면 교합 등록으로 가셔서 만약에 이상하게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버컬 바이트가 뒤집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방향을 맞추신 후에 위아래 상관은 없지만 위에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위치에 한 1, 2mm 이내만 가져가면 얘가 알아서 이제 맞추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요 상황에 따라서 좀 틀렸는데 지금은 아까 마찬가지로 교합점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캔 바디를 위치를 정해줍니다. 물론 이 과정을 다 인터넷에서 따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 과정까지 왜냐하면 이제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간단하게 점을 찍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에서는 머징을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만약에 빨간 점이 안 찍히게 되고 다시 재계산을 하라든지 다른 위치를 찍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사실 스캔 바디가 제대로 촬영이 안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촬영 단계로 다시 가서 스캔 바디를 다시 촬영을 해야 되겠죠. 여기까지가 사실 확인하고 환자를 보내시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촬영한 것들이 다 있는지 또 치은 모델도 다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하악과 치은은 머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중첩이 되는 거죠. 이 상태까지 확인하고 커넥으로 전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로나 커넥 4.4 같은 경우에는 촬영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그날 촬영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리 대합치나 뭐 다른 부위를 촬영해 놓고 필요한 때 바로 검이나 뭐 스캔 바디만 바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임상에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넥 계정 미리 만들어 놓은 계정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보통 인터넷 상황마다 좀 다르지만
밑에 보시면 이제 업로드 하는데 벌써 끝났죠? 보통 한 10초 이내에 끝나게 되고요. 그럼 주문 데이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킹된 건 반드시 입력할 데이터가 있는 건데요. 주문 데이터는 뭐 며칠 후까지, 며칠 후에,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로서 뭐 남자, 저는 뭐 36번, 임플란트, 크라운. 그냥 몇 글자라도 써야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본문서는 여러 가지 등록해 놓을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더블라이트, 덴탈, 랩 이렇게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장바구니에 추가를 하면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고요. 장바구니 제출을 하면 실제로 독일에 있는 시로나 파넷 서버에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 저장이 다 되어 있는데 가끔 풀릴 때가 있으니까 암호 까먹지 마시고요. 발주하면 여기서 ACN 할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촬영을 했고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보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아날로그에서도 인상이 가장 중요하죠. 뭐 트랜스퍼 인상도 있었고 픽업 인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인상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요 인상 그 스캔 퍼스트로 구강 스캔한 인상 방법이 저는 픽업 인상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요 스캔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 방법으로 스캔하시면 셀렉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보충하는 데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습니다.